네, 반갑습니다. 김지순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귀인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귀인을 알아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귀인은 어떤 걸 말해주는 사람이 어떤 걸 말해주고 어떤 걸 도와주는 사람이 귀인일까요? 저는 귀인을 만났습니다. 만났고 되게 감사한 거는 제가 귀인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 이건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공부를 잘했다거나, 제가 뭐 공부를 잘했냐? 아니요. 저 공부를 정말 안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걸 싫어했고, 무언가 앉아서 진득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제가 뭐 똑똑했냐? 당연히 뭐 똑똑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뭘 영리했냐? 영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귀인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건 저는 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그 귀인을 붙잡기 위한 것도 이제 저의 몫인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자유를 원해요. 근데 그 자유를 쫓는 것에선 그 감정적인 것과 그리고 1차원적인 방법으로는 정말 자유를 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는 발생을 하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도, 또 내가 그걸 쫓는 것도 없, 없더라고요, 많이. 그냥 이게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그게 당연시 여기는데, 저는 역행하신 분을 만나고, 그 역행하는 분을, 그런 귀인을 만났다. 그 귀인을 만나서, 사람은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대로 원하지는 않지만 또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 늘 무언가 허전하고 감사한 것보다는 없는 것에 치중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늘 돈에 쪼달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이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 후대까지 이어져 가요. 그래서 부잣집 아이는 부잣집 아이로 계속 살아가고, 부잣집이 아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생이 정해져서 이렇게 산다라기보단 그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가난에서 역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부자들은 부자들의 생활 패턴과 습이 있기 때문에 그 습대로 살아가니 당연히 부자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똑똑하고 유별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영향은 환경, 어떠한 말,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하는 거, 용기 내서 행동을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인이 중요한 것이 내 환경과 내가 편한 것에서 끄집어 내주는 거. 내가 이게 한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한계가 아닌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뭐 학교 다닐 때 뭐 국어, 수학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200, 300, 400, 500, 와 많이 번다. 이 정도면 됐지. 먹고 살면 된 정도면 됐지. 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알려주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너가 관계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지, 왜 돈은 이거밖에 벌 수가 없는지, 왜 그 다음 돈을 벌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진정한 자유로운 어떻게 하는 건지, 진정한 나는 어떠한 장점이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뭐 이러한 무한한 것들을 알려주는 귀인이 있으면 나의 시간이 단축이 되죠. 그리고 정말 주제 파악을 해서 내 다음에 위험한 뭐 상황, 건강을 잃는 상황, 아니면 돈을 잃는 상황, 아니면 돈을 더 벌 수도 있는데 놓치는 상황들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들, 이 본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을 만난다는 건, 정말 여러분도 그런 귀인이 있다고 하면
믿든 믿지 않든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말 앞에 후폭풍으로 건강을 잃을 뻔한 걸 막아주고, 아니면 내가 더 돈을 벌 수 있는 막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돈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깨우쳐 주시고,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귀인이 있다면, 내 문제 먹고 살고 아이들 관계, 아이들 뭐 스마트폰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집이 여기 살아가는데 너무 시댁 문제, 친정 문제, 뭐 내 문제, 남편 문제, 아이 문제,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사는 정말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숨을 쉬고, 아,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 더 큰 문제를 보고 나서 내 문제가 정말 작게 느껴지는 그런 귀인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그런 귀인을 만나고 싶고 그 귀인과 함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귀인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그런 귀인을 만나고 어떤 사람이 진짜 나의 본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 또한 지금 받는 거지만 나 또한 그런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생태계적으로, 그리고 또한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또한 밑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이게 정말 사실 이론이에요. 지금은 저도 이론이고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제가 만약에 정말 저희 멘토님처럼 그런 위치에 갔을 때도 저도 그렇게 멘토님처럼 꾸준하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갈지 안 갈지는 되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멋진 삶이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 가까운 사람, 내 소중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저는 저희 멘토님이 가족들, 측근들을 섬기고 또 측근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삶이 너무나 멋지고, 그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일 부러워요. 왜냐? 저는 그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오히려 반대로 살았어요. 내 가까운 사람, 내가 정말 아껴야 할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행동했고, 그 이후에 어, 실패가 아니라 후회하고, 이런 삶들이 있으니 진정한, 어,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살고 싶고, 안에서 행복해야,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가족과의 관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행복이 있어야 정말 또 그런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 이러면 이런 귀인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귀인이 이 세 가지를 알려주고자 이 세 가지로 어, 미래의 돈구멍이나 미래의 건강구멍이나 미래의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쓸모없는 에너지를 제거시키고, 또 앞으로 붙잡아야 될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사람이, 이끌어주는 사람. 제가 말했어요. 귀인은요, 수평, 수직 관계여야지 수평 관계로서는 절대 서로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직 관계를 저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낮추고 내가 배울 수밖에 없는, 내 입을 닫을 수밖에 없고 내 귀를 열어야지만 되는 그런 관계의 귀인이란인데, 자 보세요. 그럼 첫 번째는 영어예요. 영어의 소비를 하셔야 돼요. 시간 소비, 돈 소비를 말하는 거예요. 돈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내 시간도 쓸 수 있는, 유튜브를 우리는 매 순간 그냥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공급자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도 드라마에 빠지거나 쇼츠에 빠지거나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소비를 하더라도, 어차피 소비를 하더라도 내가 영어, 문화, 경제적인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그랜드 카돈,
뭐 트럼프, 영어, 뭐 CNN,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아무튼 미국 쪽에 있는 그 방송들을 경제 뉴스라든가 이거를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소비를 하라고. 저희 아이승환 대표님은요, 그 단톡방에 주기적으로 좋은 것들을 들어보시고 좀 나누고 싶으신 것들을 나눠주세요. 거기에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 못 듣고 들어도 못 알아듣죠. 당연히. 또 더빙으로 듣는다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멈추기도 하고 그 순간이 넘어가기도 하고 좀 제가 연결이 잘 안 되기도 해요. 당연히 집중도 안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영어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좋은 그 신뢰가 있는 분의 영상을 봤을 때 그걸 소홀히 듣지 않겠죠. 여기에서 어떤 관점을 코멘트도 안 달아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이걸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을 깨달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정말 영어만 잘난 척하라고 영어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영어를 쓰는 사람, 미국의 사람들의 그런 그런 문화와 그 사람의 그런 자신감, 그 사람들의 문화의 그런 안에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배우라고 계속 끊임없이 나누시는 거예요. 영어, 한국에만 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한국을 알 수 없어요. 제가 정말 고작 1년, 이지만 저는 울산도 살았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1년 살다 나왔고, 그리고 계속, 지금은 수원에 살고 있고, 저는 아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산에서 살고, 그렇다고 막 영업을 하거나 활동적으로 일을 했냐? 아니요. 저는 10년 동안 똑같은 사람하고 10년 동안 새마을금고에서 금융 쪽으로 종사를 했기 때문에 되게 고립되어 있었어요. 고립되어 있었고 편향되어 있던 사람인 거죠. 그렇다고 막 이것저것 사고를 쳐가면서 큰 사고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해야 되는구나, 이런 또 삶을 살아봤던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안 하고 안 되지만 그래도 몰래 하고 싶을 때 뭐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왔던 사람인지라 얼마나 편향되어 있겠어요. 문화적으로 이렇게 닫혀 있겠어요. 그러나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 그 주는 그 느낌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작은 시야를 갖고 살아왔구나를 중국에 가서도 알았고, 그 다음에 중국 갔다가 울산 가서 한국이라는 사회가 불편한 것만 봤었는데 되게 살기 좋은 나라였구나, 너무나 좋은 곳이다라는 거를 저는 중국 살다 와서 알게 됐어요. 그것처럼 한국을 하려면 내가 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도 다 살아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고, 지역적으로도 문화가 다른데 나라적으로는 얼마나 문화가 다르겠어요. 시야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중국 사람 땅덩어리가 되게 커요. 진짜 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지만 직접 가보면요, 그 사람들의 지혜도 그 안에 있고요. 되게 빈부격차가 클 뿐이지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요. 그냥 현금으로 들고 다니고. 아무튼 그렇게 다른데 영어 문화적인 걸 배워야, 소비를 해야 우리도 그 안에서 돈이 되는 것들을, 진짜 돈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돈이 무엇인지는 제가 이따 끝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적으로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국문 쪽보단 이과 쪽이더라고요. 문과 쪽보단 이과 쪽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그렇다고 숫자의 계산이 빠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냥 간단하게 어떤 회계장부에 계산하고 여기에서 안 맞으면 맞는 걸 찾아내는 그런 성취감이 저에게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번호를 보더라도 번호 보거나 번호 외우는 것을 좀 좋아해요. 근데 단어를 외운다거나 뭐 문장 외우는 것에선 되게 긴장되고 좀 거기에선 되게 우선 긴장이 되다 보니 더 못 외우는 게 있어요. 근데 숫자는 뭐 내가 아는 사람의 번호판은 계속 봐지게 되니까 여러 번 보니까 익혀지는 것처럼 전 숫자를 그래도 좋아하는데 딱 계산이 빠른 건 아니란 말이죠. 자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새마을금고 금융 쪽에 종사하니까 계산기 두드리고 이런 숫자를 많이 읽기 때문에 저는 친숙하고 익숙할 뿐이에요. 근데 숫자는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주식도 숫자고요. 주식을 공부하려면 회계도 알아야 되고요. 장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다 숫자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도 숫자적인 게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비용을 얼마를 썼고 그 다음에 남는 건 얼마인지 순이익은 얼마인지 통계적으로 내가 이제 자본이 얼마 정도인데 내가 쓸 수 있는 비용은 이 정도야. 그럼 여기서 남길 수 있는 자본은 얼마, 자산은 순이익은 얼마인지 이게 계산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 결국에는 내가 장사, 사업도 영업도 다 이게 숫자적인 게 다 우리가 자산과 부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 수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잘 하지 않고 속으로 끌어안거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숫자를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배워야 된다고 끊임없이 푸시해주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 자, 건강 문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건강은 어때요? 그냥 대충, 그냥 약 처방해주고 그런 거고. 또, 아토피 전문으로 알러지 전문을 했던 사람은 내 문제를 본인이 배운 거에 토대로 그 안에서 진단을 내리려고 해요. 제가 저희 셋째 아이를 초반에 입원을 했을 때 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대학병원에서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피검사도 했고 뭐 이런 조영술처럼 뭘 먹여서 이 안에 내부 구조도 보기도 했고 했는데 답이 없으니 결국엔 그 담당 의사가 알러지 반응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알러지 반응 검사를 해보자. 저는 그때 저희 언니가 그냥 나와라. 뭐 애 고생하고 몸 고생이냐 이러면서 그때 퇴원을 그냥 했거든요. 그것처럼 그때 제가 느낀 건 의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그 안에서 진단을 내리고 찾다 보니 거기에 한계되어 있겠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고 그것처럼 본인이 건강을 잃었어요. 저희 멘토님처럼 만약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불면증이라는 걸 얻게 되면서 왜냐면 본인 너무 힘들죠. 불안하죠. 이걸 해결하고 싶고 돈도 많이 소비를 하는데도 답을 못 내리고 계속 시달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고객을, 제자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근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그 과정들을 계속 다 나눠주셨어요. 처음엔 걱정도 되고 그리고 근데 이 이야기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와닿지 않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정말 본질적으로 돌이켜보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리고 너도 이런 문제에 해달리면 이걸 찾아내야 돼. 그런 과정이 있어. 여기에서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들을 굉장히 많이 겪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많은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나눠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는 건 사명감이 있지 않고서야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힘들거든. 말하는 거 힘들고 이게 희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아니야.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할 때도 고객을 수입 없이 만나요. 수없이 만나서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또 안 돼. 근데 원인을 못 찾겠어.
진단을 못 내리겠어. 내가 너무 병신 같아. 이걸 누구한테 말하는 거가 더 쪽팔려. 근데 계속 나눈다?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냐는 거예요. 지치고 못 자죠. 그리고 에너지 빨리죠.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희망이, 정말 이대로 살아야 되나? 나에게는 돈이라는 건 없나? 나에게는 건강이 회복이 되지 않나?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눈다? 여러분, 나랑 상관없어 라는 건 1차원적이에요. 근데 내 미래에도 이럴 수가 있겠구나. 더 깊게 가는 건 이분은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더 깊은 건 이분은 진짜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번에 알 수가 없어요. 계속 함께 있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나도 내가 겪는 문제가 꼭 똑같은 건강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관계 문제일 수 있고 경제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경제 문제에 시달려요. 만약에 내가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아서 이자 2달, 3달 못 갚아서 독촉이 와. 심장 떨림이 안 되고 내가 집도 쫓겨나게 생길 것 같은 그런 촉박함. 만약에 사채를 썼어요. 그건 더 끔찍하죠. 사채업자들이 막 몰려와. 빚 갚아라 하고 네 자식들, 가족들, 족보 그거 다 가져가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막 해코지. 정말 살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찾는다? 그 사람은 대단한 거죠. 근데 찾는 거로 뿐만 아니라 찾고 또 이런 과정을 정말 투명하게 나눈다? 여러분, 나눌 수 있겠어요? 창피하죠. 가까운 사람들 그거 알면 막 이 말 정말 다 할 거죠. 저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소비를 하라고 해요. 소비하라고 해요. 우리가 고객을 도우려고 할 때 당신한테 뭘 바래요? 너 계약해. 나한테 돈을 줘. 그럼 내가 너의 문제를 도와줄게잖아요. 보험이든 뭐 부동산이든 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익을 남겨주기 위함이에요. 자기만 돈 되려고 하는 건 사기꾼이고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결국은 소비예요. 너의 시간과 너의 돈을 나에게 줘. 내가 너에게 도와줄게. 이거예요. 그럼 영어를 소비하게 하는 사람, 그냥 내 거만, 자기 돈 되게 하는 것만 하는 사람, 돈이 안 돼도 이것저것 나누는 걸 보세요. 저는 그걸 깨닫기까지는 그래도 이론적으로 깊게 아는 것까지는 지금도 깊게 한 사람을 정말 깊게 하려면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겉에 보여지는 거, 유튜브로 보는 거, 뭐 1년 보는 거, 짧게 보는 거 어느 정도는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 사람의 내면까지, 그 사람의 깊이까지 아는 건 이렇게 그 사람이 깊지 않는 사람은 오래 만나봐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한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서로가 상관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데, 알면 알수록 정말로 귀인이구나, 귀인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돼요. 우선 첫 번째,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영어 소비를 하는 것을 시킬 거예요. 귀인들은 주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주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이거 주고 저거 주는 사람, 이 사람의 당사자가 리스크를 지는 법을 배울 수 없게 하는 건 그냥 우리가 과잉보호로 아이를 키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그 도와준 사람이 싹 잃었을 때 상실감, 아무것도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귀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통계 되게 알 거예요. 자기 피드백 보는 것도 알 거예요. 감정이 아닌 이성, 숫자는 이성이고요. 그 다음 건강. 그 사람의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영혼 다음으로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건 건강이에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 육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건강인 거죠. 이거를 지킬 수 있게 귀인이 주는 것이에요. 내가 귀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점검하기에도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기인을 찾을 때도 이 세 가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지금 내 고객이 나잖아요. 내 첫 고객이 나예요. 나에게 끊임없이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고요. 왜냐면 집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쇼츠로 시간 1시간 2시간 뭐예요? 3, 4시간 5시간 하루도 다 버릴 수 있어요. 정말 순식간이에요. 내 시간을 털릴 것이냐, 내가 원하는 목표와 방향대로 갈 것이냐. 문화 배워야 됩니다. 정말 영어를 못한다는 건 진짜 많은 걸 잃는 거예요. 진짜 답답해요. 그럼에도 사람이 답답하고 원하지만 하냐? 안 한다. 제가 43년을 살면서 사람이 원하는 건 원하는 거고 그냥 바람이지, 진짜 원하면 행동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행동해야 된다는 게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달성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숫자, 건강, 이 세 가지, 그리고 이걸 끊임없이 나누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누는 사람, 자기만 알고 자기가 중심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말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진심으로 귀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